처음부터 시작할 건데 일단 먼저 우리 공부한 지 꽤 됐으니까 수열부터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를 나열하는 걸 뜻하지. 그래서 수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면 이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자 요거 예를 든 것만 봐도 요 차이가 항상 2로 이렇게 일정하지. 이렇게 일정하게 차이가 일정한 수를 나열하는 것을 요 수열을 특히 뭐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요 차이에 해당하는 요값을 우리가 공차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수열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수열 AN이라고 하는 게 있어. 수를 이렇게 첫 번째 수를 A1이라고 하고 A2, A3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한다고 치면, 자, 요 수열의 임의의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름하여 일반항이라고 하더라. 근데 일반항은 뭐하고 마찬가지였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만 F1이 1이고 F2가 3이고 F3이 5고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fx가 2x-1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1 대입하면 F1 나오는 거고 2 대입하면 F2 나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이 fx, 임의의 fx의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는 일반항이라고. 그러니까 요런 수열에, 이와 같은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자면 2n-1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면 첫째 항은 여기다 1 대입하면 2 빼기 1이니까 1 나오는 거 맞고, 둘째 항은 2 대입하면 4 빼기 1에서 3 나오는 거 맞고, 이런 식으로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수열의 100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다 100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일반항이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할 거고, 일단은 이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 먼저 하도록 하자. 이게 일반항이었고, 이 첫 번째 항 뭐라고 한다? 첫 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이라고 이야기해. 그 다음에 아주 옛날 책에는 그냥 초항이라고 나와 있기도 해. 첫째 항이야, 일반적으로 요새는. 그 다음에 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요 차이를 보통 D라는 기호로 많이 나타내고, 위에 이야기했다시피 얘를 공차라고 이야기하더라. 자, 그럼 이 등차 수열에서 한번 관계를 보자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된 거야?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만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까?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2번 더한 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2번 더한 것과 같더라.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된다? 네 번째 항은 여기서부터 공차가 1번, 2번, 3번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AN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가 몇 번? 4항이면 3번, 3항이면 2번이니까 n번째 항이니까 n-1번만큼 공차를 곱한 것을 더하면 된다라고 쓸 수 있었어. 얘를 뭐라고 했냐면 일반항이라고 했고,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이해해 주면 편해.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이미 앞에서 했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 예를 들어 이런 수열이 있어. 일반항 구해보자. 어떻게 하는 걸 우리 간단하게 이미 배웠냐면, 공차가 3이니까 3에다가 무조건 n 붙이고 1 넣었을 때 처음 항이 나오도록, 여기 1 넣으면 3인데 처음 항이 1이야. 처음 항이 나오도록 적당한 값을 더하거나 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일반항 구하는 방식으로 배웠지? 공식으로 이해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됩니다. 자, 이래서 일반항 구하는 걸 구했는데, 이 등차 수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첫째 항하고 공차가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n에 대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일반항만 알면 몇 번째 항을 물어보든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첫째 항과 공차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나는 그냥 연립합, 얘를 보통 그냥 AB 연립꼴이라고 보통 그냥 제목을 내가 임의로 전했어. 자, 이런 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교재에 나오는 대표 문제들을 쫙 적었어.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들을 쫙 적었는데, 자, AD 연립의 꼴이 이 중에 뭐 어떤 게 AD 연립의 꼴인가 한번 보면 919번, 925번, 929번, 933번, 946번, 952번, 이거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AD 연립의 꼴이야. 보다시피 등차 수열에서 AD 연립의 꼴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AD 연립의 꼴만 잘 해도 등차 수열의 절반 이상은 먹고 가는 게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요 일반항 공식만 갖고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먼저 들어보면, 보다시피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첫째 항과 공차 두 개를 알아야 돼. 두 개 값을 구하려면 일반적으로 식이 몇 개 필요하다? 물론 미지수가 두 개니까 두 개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개씩을 알려주기 위한 어떤 힌트들이 있을 텐데, 그 힌트를 연립해서 A하고 D 구한 다음에 일반항 구하면 끝이더라. 자, 저기 919번 먼저 볼게. 여기는 아이고 이미 D가 나와 있네. 자, 그러면 A6항이 11이다 이용해가지고 뭐만 구하면 된다? 첫째 항만 구하면 되겠지? 한번 보자고. 여기 919번 먼저 할게요. D는 이미 3이게 나와 있어. 그럼 A6은 얼마다? A1. 이런 일반적으로 그냥 귀찮아서 잘 안 써. 더하기, 그럼 6항이니까 5D가 된다고. 5D인데 D가 3인 거 나와 있어. 알겠지? 얘가 얼마야? 11이야. 그러면 15니까 넘겨주면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자, 그럼 일반항 알 수 있지? 일반항은 뭐다? 첫째 항 더하기 n-1에 D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냥 이거 계산하면 물론 나와. 어떻게 하는 게 더 빠르다? 공차 나왔으면 공차에다 n 붙여.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었을 때 첫째 항 마이너스 4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니? 마이너스 7. 그렇지, 마이너스 7 해주면 되겠지? 첫째 항 마이너스 3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일반항 구했어. 자, 일반항 구했으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 근데 뭘 물어봤다? 32항이 되게 하는 K 값을 물어봤거든. 그러면 AK는 당연히 3K-7인데 얘가 32가 되는 K 값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야. 자, 넘겨주면 39. 그러니까 K 얼마 나온다? 13. 그래, 14. 그래서 13번째 항이 32라는 거 알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자, 그 다음부터 보자. 얘도 925번도 풀이해볼게. 925번은, 자, 요렇게 식이 두 개 나와 있다고. 식 두 개가 주어진 이유는 뭐다? 그래야 연립해서 A하고 D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일반항을 구하세요 하고 문제가 나온 거야. 자, 바로 해볼게. 여기가 해볼게. 그럼 A3 더하기 A10이야. 자, 식 어떻게 내면 돼? A3은 얼마지? A 더하기 2D 더하기, 그 다음에 A10은 A 더하기 9D. A 더하기 9D. 얘가 얼마냐면 63이야. 자, 그 다음 A6 더하기 A15가 103이래. 식 내보자. A 더하기 A 더하기 5D. 5D 더하기 A 더하기 14되지? 여기 15야, 15. 그러니까 얘가 103이래. 자, 요거 이제 연립해가지고 A하고 D만 구하면 돼. 자, 처음식 한번 정리해볼까? A가 두 개, 2A 더하기 11D. 그러니까 2A 더하기 11D가 63이다 나와있고, 밑에 거 보면 A 두 개, 2A 더하기 19D네. 얘가 얼마냐면 103이래. 자, 이거 연립해가지고 A하고 D만 구하면 돼. 자, 당연히 빼야겠지? 빼면 다 얼마? 8D. 8B는 얼마? 40. 40이야. 그럼 D 얼마니? 5. 5고 A는 얼마?
5 너가 4 5 넣으면 55 넘어가면 8이니까 A는 4 나오지? 그렇죠? 그럼 일반항 구할 수 있어. 일반항 얼마라고? 공차 아니까 5 N 붙이고 물론 이 공식 써도 돼. 근데 이게 더 빠르니까 이렇게 한 거야. 1 넣었을 때 이거 나와야 돼.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A에 구했다고. 근데 뭘 물어봤냐면 A 27을 물어봤으니까 27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29번 보자. 자, 문제 보면 7항이 29고 10항이 20이래. 그럼 뭘 할 수 있어? 두 개씩 내가지고 연립해서 일반항 구할 수 있어. 근데 의미되는 항이 첫 번째로 의미되는 항이 뭐냐고 물어본 거야. 자, 보다시피 7항에서 10항 갈 때 값이 어떻게 되니? 줄었지? 7항은 29였는데 10항은 20이야. 줄었잖아. 그럼 그 얘기는 공차가 마이너스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수열은 가면 갈수록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수열이라고. 그럼 언젠가는 플러스 유지하다가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항이 있을 거 아니야. 몇 번째 항부터 마이너스가 되는가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 얘로 연립해서 일반항 구한 다음에 AN이 0보다 작게 하는 N값 구한다 그 얘기야. 자, 그냥 하면 돼 이제. 자, 빨리 해보자. 자, 처음부터 10 불러봐. A7이 29니까 얼마? A 더하기 아. D는 29 29. 그 다음 또 A 더하기 D는 9D는 20 20. 자, 연립해야 돼. 서로 빼서 정리하면 D 얼마야? 3 3이야? 정신 안 차리지? 정신 바짝 차리려니까. 빼면 3D는 9 빼라고 이놈아. 마이너스 정신 안. 이거 알겠지? 그래서 N이 16항, 16점 얼마보다 크다니까 17항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933번 보자. 자, 요거는 유형으로 잘 기억해.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 나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 숫자를 적어주고 그 사이에 이렇게 수열을 쫙 배치하는 경우야. 쭉 아래보면 밑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 아까 여기 있다. 952번도 4하고 56 사이에 이렇게 숫자를 쫙 나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선생님들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되게 다른데 나는 그냥 아예 이렇게 통일해버렸어. 내 방법을 한번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자, 볼게. 이렇게 1과 A1과 A2와 A3 이렇게 해서 A19하고 101이 있잖아. 얘를 그냥 새롭게 수열을 아예 정의를 해버려. 자, 어떻게 정의하냐면 첫 번째 항부터 새로 수열을 만들어 그냥. 뭐야 빨리. 이거를 그냥 B1이라고 하자고. 첫째 항이야. 얘가 B2야 그냥. 이렇게 새롭게 수열을 만들어 버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A19는 B 얼마가 되겠어? 20이 되겠지. 얘가 B에 2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를 바뀌어? 첫째 항이 1이고 21번째 항이 100일인 등차 수열에서 이런 문제를 바뀌어버린다고. 그럼 연립해서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럼 하면 돼. 자, 첫째 항은 이미 나와 있어. 그럼 21항은 첫째 항 더하기 얼마야? 20D가 되겠지? 얘가 얼마라고? 100일이라고. 그러면 넘겨서 자, D가 얼마야? 5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8을 물어봤어. 근데 가만 보면 A8은 지금 우리 수열을 B로 바꿨으니까 A8은 B 얼마가 될까? B 9가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 BN을 구해놓고 일단 공차 5니까 5N 하고 1 넣었을 때 이거 나오려면 얼마?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자 B9 구하면 되지? 5, 9, 45에서 4 빼면 되니까 41이다 해서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DR 이꼴 여기 또 보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보다시피 없던 S라고 하는 기호가 나왔으니까 자 S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부터 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세 번째. 자, 등차 수열의 합이야, 합.
자, 넌 저번에도 들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의 합이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까지의 합이야. 옛날에 꼬마가우스가 그렇게 했다는데 모르겠고 그거는 설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합을 어떻게 구하는 게 빠르다? 처음과 가장 마지막을 더한 게 11이야. 두 번째 하고 앞에 걸 더한 것도 늘어난 만큼 줄어드는 것을 더하는 거니까 11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11만 나올 거 아니야? 11이 총 몇 개 나와? 5개. 5개 나온다. 왜? 전체가 10개인데 2개씩 상환이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합은 어떻게 계산한다? 1 더하기 10에 해당하는 게 5개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등차수열 S에는 일단 S는 sum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영어에서는 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SN이라고 하면 수열의 n항까지의 합을 뜻하는 거라서 기호로 나타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해서 얘를 SN이라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면 이 합이 이렇게 더해도 같은 합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SN을 구하면 결국 SN은 뭐가 되냐면 A1 더하기 AN에 해당하는 값이 A1 더하기 AN에 해당하는 값이 몇 개만큼 있어야 된다? 2분의 n개. 아까 1에서 10까지 합은 곱하기 5를 했었지? 전부 n개니까 그거의 절반만큼 2분의 n만큼을 곱한 게 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잘 정리한 SN의 공식처럼 생각하면 2분의 먼저 쓰고 n 쓴 다음에 처음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일반적인 합에 대한 일반한 공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알다시피 AN이 A1 더하기 N-1D가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또 집어넣어 볼게. SN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분의 하고 N 쓰고 A1인데 AN이 또 A1이 하나 더 있지. A1 더하기 N-1D니까 A1 하면 2A1 되고 N-1의 D가 되더라. 자,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마지막 항이니까 AN 대신에 그냥 L이라고 쓰기도 해. 그래서 2분의 n에 a 더하기 l 해도 되고 2분의 n에 2a1 더하기 n-1t 이렇게 생각해도 되더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로 AB 연립고리 문제를 풀 거니까 위의 공식보다 아래에 있는 공식이 더 유리하겠지? 왜 그래? 여기 A하고 D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AB 연립고리 문제를 풀 건데 지금 합공식을 배웠으니까 자, 얘를 이용해서 AD 연립고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요거 좀 더 설명할 거 있는데 이대로만 하고 넘어가자 그냥. 자, 그러면 여기 946번을 보도록 할게요. 946번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 공식을 더 활용해서 AD 연립하는 거야 결국. 자, A2 나와 있어. 자, A2 식이 뭐라고? 이항. A2는 A 더하기 D. D. 얘가 얼마? 4. 4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A15 물어봤으니까 A15는 뭐야? A 더하기 14D. 14D지. 얘가 얼마? 22. 22야. 그러면 연립해서 A하고 D를 구해야 돼. 자, 빼보자. 그럼 얼마 나와? 13D는 13D는 18. 8 나오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숫자가 마음에 안 들게 나오지? 13분의 18D야. 아이씨, 이게 A5구나 어쩐지. A15가 아니야. A5야. 그러니까 A 더하기 4D가 되겠지? 자, 빼면 3D가 얼마라고? 18이라고. 자, D는 얼마? 6. D는 6이야. 여기다 6 넣자. A는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야. 자, 그래서 일반항 A는 뭐 안 그래도 되지만 얼마? 6N 6N 마이너스 8. 그래 마이너스 8 이게 AN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지금
S20을 물어봤으니까 S20을 구해야 되겠지? 자, S20 바로 구하자. 물론 합에 대한 이거로 SN을 구한 다음에 20 대입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한 번 해버릴게. 이 공식에다 바로 넣어버릴게. 얼마? 2분의 n이 얼마? 20 하고 바로 하고 2a1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n-1이니까 19 곱하기 d가 6이다. 계산하면 나오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52번 볼게. 자, 952번 보면 또 나왔네. 이렇게 수에다가 적당한 수열을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에 문제가 또 나왔어. 자, 해볼까? 자, 4 쓰고 A1, A2 해서 이번에는 AN까지 나오고 56이 나온다. 자, 어떻게 정리하려고? 처음부터 수열을 다시 만들으라고. 자, 얘를 B1이라고 하자. 그럼 얘가 뭐야? B2, 얘는 B3 이렇게 간다고. 여기보다 하나 커진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얘가 뭐야? B에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다? B에 N 플러스 2가 되는 거라고. 자, 왜? 카메라? 그래, 땡큐. 자, 근데, 자, 이 전체 합이 660이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때 n값 물어보는 건데, 자, 잘 봐. 합공식에서 보면, 2분의 n의 처음 더하기 마지막. 처음 더하기 마지막. 근데 이 수열은 지금 처음과 마지막 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밑에 공식보단 위에 공식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처음 더하기 마지막.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n은 무조건 n을 쓰는 게 아니라 이 SN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n까지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SN이라고 쓰는 건데, 그러니까 무턱대고 n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이 수열로 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2개가 되겠지? 그 개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데 유념하세요. 왜 개수를 집어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헷갈리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일단 무시할게.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숙달되고 나면 그때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야. 일단은 요 n은 언제나 n이 아니라 언제나 아무 때나 n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언제나 뭘 써야 돼? 개수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돼. 자, 그래서 해보자. 자, 합은 자, 처음과 마지막에 합을 써주면 되는데 처음이 4고 마지막이 56이니까 자, 2분의 일단 해주고 개수가 몇 개라고? n 플러스 2개라고 써줘야 된다고. 그 다음 처음이 4야 마지막이 56이야. 요것이 요 전체 수를 합한 결과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660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여기서 n 값 구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자, 해보자. 56에서 4 더하면 얘가 60이지? 62로 나눠주면 30이지? 그러니까 n 플러스 2는 이거 30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돼? 22가 되니까 얼마? 얘는 2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가운데 숫자, 여기 n이니까 이 가운데 숫자가 20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자, 그 다음 요거 볼게. 955번도 나중에 되면 이게 훨씬 더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줘. 어느 정도냐면 그냥 보고 암산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암산 문제 빨리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 마찬가지로 ADL리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요. 자, 저기 보자. S12 140, S22 480일 때 S30을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된다? S10과 S20을 요 공식을 이용하면 A와 D를 이용한 식으로 뺄 수 있다고. 그래서 식 두 개를 뺀 다음에 연립으로 AD 구해서 SN의 일반항을 구하더라. 그 다음 거기다 30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해볼까? 해보자. 그러면 955번이니까 자, 식 한번 내봐. 처음 식 얼마? S10은 그러니까 그거 식으로 내보라고. 5 곱하기 2분의 10. 일단은 요 공식 그대로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2분의 10. 그
그 다음에 A 더하기 아니 2A 더하기 2a 더하기 n 마이너스 1이 아니 시팡이니까 9D 9d 얘가 얼마라고? 140 140. 자, 그래서 얘를 식을 다시 내볼게. 이렇게 약분하고 오지?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 나와? 28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2a 더하기 9d가 28이다라고 하는 식을 이 식이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내자.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 내면 얼마야? S20 가지고 식 내보면 2분의 20 곱하기 2A 더하기 2a 더하기 19D는 9d. 얘가 얼마라고? 180 480 맞지? 180 이렇게. 자, S10이라고 하는 건 결국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뜻하는 걸 거야. 그러면 S9는 뭐겠니? 1항부터 어디까지 합이냐면 9항까지 합을 뜻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S10에서 S9를 뺀다면 S10에서 S9를 뺀다면 결국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다 지워지지 중간 게 A10만 남지? 그래서 A1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10항까지 합해서 9항까지 합을 뺐다? 그럼 10항만 남을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뭐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성경아 뭐 나올 것 같아?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뺐어? 그럼 뭐 나와? AM n항만 나오겠지? an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야. 뭔지 알겠지?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 봐봐. SN 나와 있잖아. 여기서 AN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볼까? 그러면 SN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문제에서는 173번에서는 SN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AN 구하려면 SN-1 계산해주면 돼. 그러면 N자리에 N-1이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거 잠깐 계산해 볼게. 그럼 이게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2N 빼기 1이야. 이걸 서로 빼자. 이렇게. 빼면 N제곱, N제곱 없어지고 2N 없어지지? 이거 빼면 뭐라고? AN 나온다고. 근데, 자, 그럼 이거 없어졌고, 요거 부호만 바꾸면 되겠다? 이게 플러스 2N으로 바뀌어지고, 이거는 서로 없어지니까 얘만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AN 구하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 안 한 거 잠깐 또 설명을 하자. SN에서 SN-를 뺀 게 AN인데 얘가 언제나 성립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 왠지 알아? 봐봐. N에다 만약에 1을 넣어봐. 1. 자, S1이 뭐겠니? 일반적으로 S1은 1항까지 합을 뜻하는 거겠지? 1항까지 합이라는 건 어차피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S1이 결국 뭐하고 똑같은 거야? A1과 똑같은 거야. 당연하지? S1은 A1과 똑같은데, 자, 요 식에다가 N에다가 만약에 1을 넣어봐. 그런데 요 식에다가 N에다 1 넣어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 S1 빼기 S0은 A1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그럼 뭐니? S1은 A1인데 얘가 방해하고 있지? 0항까지 합이라는 게 일단 말도 안 될 뿐더러 S1과 A1은 이미 같은데 얘가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할 때는 뭐는 안 된다? 이거 빼서 구하는 식으로 A1은 구할 수 없어. 오케이? 뭐 때문에? S0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결론 먼저 내줄게. 일반적으로 SN에서 SN-1을 뺀 것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구하는 건 가능하지만 뭐 구할 땐 쓸 수 없다? A1 구할 땐 쓸 수 없다. 언제나 쓸 수 없냐? 그건 아니야. 자,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다?
S형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봐봐. 여기 SN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S형이 얼마야? 얘네들 0 대입한 거지? 얼마야? 0이지? 그러면 얘가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S형이 0인 경우에는 방해하는 게 없지? 그치? 그러니까 S형이 0인 경우에는 빼서 이렇게 SN에서 SN-를 빼서 쓴 AN을 2랑부터 쓸 수 있는 거야. 언제? S형이 0일 때에는. 근데 S형이 0이 아니면 1항부터 못 써. 2항부터 쓰는 거야. 그게 결론이야. 다시 결론 내줄게.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말이 아주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자, 결론을 내자면, 자, SN으로부터 AN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SN에서 SN-를 뺀 게 AN이야. 이다. 그런데 이렇게 구한 건 1항에서 못 쓴다고 했었지? 언제부터 써야 돼? 2항 이상에서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1항은 어떻게 구해? 그럼 1항은 어떻게 구한다? 1항은 그냥 이 문제에서는 SN이 처음 주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첫째 1항은 S1으로 구한다. 어차피 S1이 A1이니까. 그치? 그런데 여기서 만약 S형이 0이라면 S형이 0이라는 게 여기 의미가 좀 애매할 거야. 왜냐하면 0항까지 합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 지금 말이기 때문에 여기 좀 헷갈릴 텐데 일단 지금은 좀 헷갈려서 넘겨. 지금은 어쨌든 S형이 0이라는 것은 방해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S형이 0이라면 SN에서 SN-1를 빼서 구한 AN을 언제부터 쓸 수 있다? 그냥 1항부터 쓸 수 있다가 결론인 거야. 자, 간단하게 얘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SN이 n제곱 플러스 3이야. 이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 쳐봐. 그러면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 S형을 먼저 구해봐. 0 넣었어? 3이지? 0이 아니지?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SN에서 SN-를 빼서 구한 AN이 2항에서만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자, 구해볼까? 그러면 n제곱 더하기 3에서 n-1의 제곱 더하기 3을 빼주면 되지? 이렇게 없어지고 계산해주면 2n-1 나와. 얘가 뭐라고? AN인데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A1이 1이지? 근데 원래 있던 식에다 S1 대입해봐. 4지? 원래는 S1이 A1과 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같지 않게 나온다고. 그럼 뭐가 맞아? 얘는 이렇게 빼서 구한 거는 2항부터만 가능한 식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1항에선 쓸 수 없는 거야. 그럼 1항은 어떻게 쓴다? S1이 A1과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1 넣으면 4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A1은 4 요거로 쓰는 거고 A3과 A5는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야. A3은 얼마라고? 2, 3, 9지? A5는 얼마라고? 9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문제 알겠지? 자, 조심하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자. 자, 이 문제 풀면 어떤 거야? S형이 0 되는 식이지? S형이 0 되는 식이니까 SN에서 SN-를 빼서 구한 AN은 첫째 항부터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가능하게 되는 거야. 문제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73번을 이제 제대로 풀어보면 SN이 n제곱 더하기 아까 구했지? 여기 구해서 AN 구했지? 이걸 이용해서 여기 방법에서 AN이 2N인 걸 구했는데 이건 언제부터 가능하다? 1항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1항에서 99항까지 합이야. 자, 그럼 해볼까? 얘를 구할 거야. 합은 처음 식이 A1이니까 2지? 2 더하기 그 다음에 A3이야. A3이니까 뭐야? 6이지? 더하기 그 다음은 A5야. 그러면 10이지?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총 몇 개 나올까?
개수 1부터 99까지야. 개수는 항상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변하는 거 아무거나 수열을 새로 만들어. 자, 변하는 거 1, 3, 5, 7 가고 있잖아. 1, 3, 5, 7 이렇게 가는 거에서 99까지 갔잖아. 수열을 또 만들어. 그럼 공차가 2니까 2n 1 넣었을 때 처음 거 나오도록 마이너스 1 해주면 요거의 일반항 나왔어. 얘네다 얼마 대입하면 마지막 게 나와? 50 대입하면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가 50항이야. 이게 50항이라는 건 전체가 50개라는 얘기야. 개수는 그렇게 구하면 돼. 다시 한번 항수, 개수 구하는 방법은 변하는 거 뭔가 하나를 찾아. 그거 가지고 일반항을 구해. 그래서 얼마 대입해야 마지막 값이 나오는 거를 구해. 그러면 그 구한 값이 항의 개수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는 그러므로 50개, 이게 총 50항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지막 항은 지금 안 구해놓고 하는 거야. 자, 합구할까? 이 50개의 합은 얼마야? 2분의 50. 맞죠? 개수 50이니까. 그 다음은 2a, 그러니까 2 곱하기 b. 더하기 n-1d니까 49에 d가 얼마야? 4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문제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문제를 풀었고, 자, 이제 연결해서 바로 넘어갈게. 등비수열로 갑시다. 자, 등비수열도 등차 수열과 비슷해요. 비슷한 방식을 이용해서 쭉 설명해 나갈 거야, 아까처럼. 자, 볼게요. 먼저, 이번에는, 자, 정의를 보는데, 이렇게 A1, A2, A3, A4 이렇게 해서 쫙 있단 말이야. 역시, AN도 쫙 있겠지? 자, 등 B니까, B가 뭐야? 비율의 B야. 비율, 레이시오. 비율의 B야. 그러니까 B가 같은 수의 나열이는 거야. B라고 하는 건 뭘 뜻하니? 나눗셈을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A2하고 A1을 나눈 게 R이라는 얘기야. A3에서 A2 나눈 것도 R. 거꾸로 A2와 A1의 나눗셈이 R이라는 얘기는 A1에서 R 곱한 게 A2라는 얘기야. A2에서 R 곱한 게 A3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정한 값을 계속 곱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는 등차 수열에서는 이게 덧셈의 관계였었지? 지금 곱셈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자, A2는 뭐가 돼? A1으로부터 R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A3은 뭐가 된다? A1으로부터 R이 한 번, 두 번 곱해서 가는 거니까 A1으로부터 R을 두 번 곱한 것과 같더라. 그럼 A3은 뭐다? A3은 A1으로부터 R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진 거지? 그러니까 A1으로부터 R에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반항 AN을 짐작할 수 있겠지? 자, 해보자. A1으로부터 R이 몇 번 곱해진 거라고? 이게 A3이 아니라 A4야. A4일 때 R의 3승. A3일 때 R의 제곱. AN이면 R의 몇 승? n-1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1 곱하기 R의 n-1승이야. 자, 우리가 이 수원에서 처음에 지수를 배웠잖아. 지수를 배운 이유가 등비수열 해결하려고 배운 거야, 사실상. 이게 전부 지수의 꼴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에 우리 지수에서 나왔던 계산들을 등비수열에서는 엄청 많이 이용합니다. 어쨌든, 자, A1 곱하기 R의 n-1승 잘 기억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꼴 뭐 배웠니? AD 연립꼴 배웠거든? 왜냐하면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일반항 구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다 해결되는 꼴이 나온다고. 그래서 자, 등비수열 유형에서 첫 번째 뭐다? A, R 연립꼴. 그래, 유형을 이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
자, 거기에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쫙 적어놨는데 AR 연립골에 해당하는 것 동그라미 쳐보면 요거 뭐 이런 것들 요것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AR 연립의 꼴이니까 보다시피 아까 등차와 마찬가지로 등비에서도 AR 연립의 꼴이 결국 전체의 한 50% 정도 차지해 일단 초창기에는. 자, 어떻게 하면 된다?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 2개 이끌어 빼가지고 연립해서 A하고 R고 하면 되더라. 그럼 일반은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로는 쉽게 풀 수 있다. 자, 연습 몇 가지 이제 문제 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쪽에 978번부터 볼까? 자, A2가 R이고 A5가 54야. 이때 A4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자, 식 내면 되는 거야. A2는 얼마라고? 첫째항 A1은 그냥 A라고 쓰지? AR. 1은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AR이 얼마냐면 2야. 자, A5는 얼마냐면 54인데 AR에 몇 성? 4승. 얘가 54라고. 자, 위에 거 밑에 거 연립해가지고 구하면 돼. 자, 그런데 기억날까 모르겠지만 앞에 지수 방정식 풀 때에도 지수에서 연립할 때 주로 어떻게 풀었니? 이렇게 풀었지? 기억날까 모르겠다. 큰 놈 안에 작은 놈 있다. 큰 놈 안에 작은 놈 있어? 그거 이용해서 풀면 돼. 연립하기 좀 헷갈리면. 자, 봐. 이게 A5잖아. 큰 놈 안에 작은 놈 있다고. 얘가 얼마라고? 그러면 A5는 자, AR이 2가 나와 있잖아. 요 안에 AR이 들어있다고. 어떻게 하면 돼? AR 이렇게 써줘. 그럼 AR 4승 나오려면 곱하기 R에 3승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AR이 2지? 이렇게 넣어주면 가정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54는 2R 3승이야. 그러니까 R 3승 얼마 나와? 27 나온다. 이거지? R이 얼마야? 당연히 3이지. 자, R이 3이야. 여기다 3 넣어. 그럼 A는 얼마 나온다? 3분의 2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첫째 항과 공비 구할 수 있었어. 자, 그럼 일반항 구할 수 있죠? 일반항은 얼마라고?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자, 됐어, 공식이. 여기서 쓰고 여기.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n-1승이니까 공비에 n-1승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다고? 문제에서는 다항 물어봤지? 다항은 첫째 항 곱하기 3에 4 대입하면 3승. 3에 3승, 요 3 약분하면 3의 제곱만 남지? 9, 2, 18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자, 기본적인 방식은 앞쪽에 AD 연립골과 뭐 유사합니다. 다만 연립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립하는 게 좀 차이가 나는 안다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게. 982번 보자. 자, 여기 모든 항이 양수라고 나와 있거든. 모든 항이 양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공비가 0보다 크다라는 뜻이야. 별게 아니라. 왜니? 자, 첫째 항이 뭐 2야.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둘째 항은 마이너스 4, 세 번째 항은 8. 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공비가 0보다 작으면 뿔막뿔막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 모든 항이 양수이기 위해서는 공비가 계속 이렇게 양수라면 공비가 양수라면 계속 양수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첫째 항이 만약에 마이너스 2야. 공비가 양수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공비가 양수면 어떻게 돼? 첫째 항과 같은 부호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치? 여기서는 그러니까 모든 항이 양수다라고 하는 건 결국 공비가 0보다 크고 당연히 첫째 항도 0보다 큰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지금.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고요. 자, 그러고 나서 문제 풀게. 자, 보면 둘째 항이 18이래. 자, 둘째 항은 뭐라고? A, R이라고. 얘가 18이야.
그 다음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장이 9분의 1에 A7이래. 자 그럼 볼까? 9번째 항은 뭐야? AR의 8승이야. 얘가 9분의 1에 그치? 9분의 1에 A7이야. A7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다? AR의 6승이다라고 할 수 있다. 해볼까? 그러면 A 약분되고 아래 6승, 아래 8승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아래 제곱만 남는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아래 제곱이 9분의 1이야. 그럼 R은 얼마 나와? 원래는 뿔마 3분의 1인데 R이 0보다 크다고 했지 아까? R이 3분의 1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그쵸? R이 3분의 1이야. 3분의 1 넣으면 A도 구할 수 있지? R이 3분의 1이야. 3분의 1 넣으면 양변에 3 곱하면 되겠지? 얼마 나와? A는 54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잖아. 자, 이제 끝났지? 이제 일반항 구할 수 있어. 자, 일반항 구할까요? 일반항은 첫째 항 54 곱하기 공비 3분의 1에 n-1승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6항 물어봤어. 6항 물어봤으니까 6항 계산하면 되지? 이게 근데 9, 6, 54 3분의 1에 6 대입하면 5승이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에 3의 제곱, 여기까지 하면 3의 3승 2만 남지? 여기 3의 제곱 나오니까 결국 9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AN이 아니라 A6. AN은 이거니까 A6은 여기다가 6 대입한 거야. 계산을 좀 돼요? 알겠지?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문제 볼까? 지금 전부 AR 연립에 대한 것들만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자, 986번도 보자. 문제 뭐냐면, A3 나와 있고, A5 나와 있어. 나와 있으면 연립해서 일반항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반항 구했으면, 그것을 제곱한 게 1000보다 크게 하는 n값 중에 최소값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야. 그냥 정해진 대로 가면 돼. 자, 해볼까? 몇 번이었지? 986번이었어. 986번. 자, 다이아식 불러봐. 얼마? A3에 3이니까. A에 A. A 곱하기 어. R 제곱은 AR 제곱이 얼마? 3 3이라고. 그 다음. A5. A 곱하기 R에 R의 4제곱은 이게 9 9라고. 자, 연립할 때 어떻게 푼다고? 큰 놈 안에 작은 놈 있으니까 요거 무조건 작은 놈 먼저 써줘. 또 얘가 되려면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R 제곱 R 제곱하면 되는데 얘가 3이니까 R 제곱이 얼마 나와 결국은? 3 3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R은 원래는 뿔마루트 3인데 공비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루트 3만 잡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A도 구할 수 있지? AR 제곱이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A 얼마 나와? 루트 3 제곱하면 3이니까 1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A1도 알고 있어. 자, 이제 AN의 제곱. 자, AN 구해보면 어떻게 나와? AN은 결국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루트 3에 얼마? n-1승인데 그럼 AN의 제곱하면 어떻게 돼? 얘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3의 n-1승 나온다는 거 알겠지? 왜? 얘가 3의 2분의 1승이니까 3의 2분의 n-1승인데 제곱하면 약분돼서 요거 이렇게만 나와야지. 얘가 뭐보다 크다? 1000보다 크다. 자, 이런 거 따질 때는 굳이 로그치에서 풀지 말고 간단한 계산은 그냥 적당한 값 집어넣어서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3의 제곱이 9, 3의 4승은 81. 자, 3의 4승은 81. 3의 5승은 얼마? 243. 3의 6승이면 어떻게 되고다 3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1000 안 넘어가지? 그럼 어디부터 넘어가? 3의 7승부터 넘어간다는 거 짐작할 수 있지? 그럼 이게 7 되려면 n이 얼마야? 8. 그래서 8이야. 최소값은. 자,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989번까지 보자. 전부 지금 AR 연립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989번 보면
이건 뭐 B1, B2, B3, B4, B5 이렇게 나와도 되지만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바로 해버릴게. 자, 이게 첫째 항이야. 이게 그래. B1, B2 이렇게 쓰자. 자, 그럼 89번 보면 E와 A와 B와 C와 162야. 수열을 새로 만들려고 그랬어. 이런 거는. 요걸 B1이라고 하자고. 얘는 B2, 얘는 B3, 얘는 B4, 얘는 B5.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가운데 숫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거든. 그럼 어떻게 주면 되냐면 이게 첫째 항이고 이게 다섯 번째 항이야. 그러면 자, 풀까? 다섯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4이 될 거 아니야. 다시 내볼까? 다섯 번째 항이 162야. 첫째 항이 2였어. 아래 4승. 그럼 아래 4승이 얼마 나와? 81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전부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 0보다 크게 만들어야 돼. 그럼 아래 4승이 81 되려면 R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3이라는 거 알 수 있지? 3의 4승이 81이니까. 물론 마이너스 3의 4승도 81이지만 공비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나왔어.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지. A 얼마야? 공비 3이니까. 처음이 2야. 얼마? 2, 3, 6이라고. B는 얼마야? 여기서 또 2 곱한 거지. 공비가 2니까. 얘가 6이잖아. 공비가 지금 3이야. 그러니까 얼마? 6, 3, 18이야. C는 또 얼마야? 18에서 3 곱한 거지? 여기서 3 곱하면 돼. 얼마야? 54. 끝났죠, 이제? 전부 더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전부 어떤 꼴이다? AR 연립의 꼴이더라. 등비수열의 꼴을 연립할 때는 이렇게 큰 놈 안에 작은 놈이 있다를 주로 이용하면 계산이 좀 용이하더라 라는 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요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아까 등차수열에서 한 거하고 비슷하죠? 자, 보자. 그 다음 유형은 지금 등비수열의 정의했고 AR 연립했으니까 세 번째. 자, 연속한 세수가 등비수열. 자, 아까 한 거하고 비슷한 거야. 뭐냐면 A와 X와 B가 연속으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죠. 이때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하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럼 뭐냐면 얘는 봐봐. A가 있고 X는 A로부터 공비 R을 곱한 거야. 그러면 B는 뭐가 돼? 얘로부터 R을 또 곱한 거니까 B는 AR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어떤 관계 나오냐면 자, 요거를 아까 등차수열에서 서로 더했지만 지금 곱해봐. 얘하고 얘 곱해봐. 그럼 얼마 나와? A제곱 R제곱 나오지? 걔가 요거 제곱한 거하고 같잖아. 그치? 그래서 등비수열에서는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운데 거를 제곱한 게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곱한 것과 같더라. 혹은 x는 어떻게 써? 뿔마 루트 ab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 x를 뭐라고 하냐면 이 x를 등비수열의 가운데에 있는 항에서 등비 중항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아까 등차수열 잠깐 예를 들어볼까? AX, B가 등차수열 이루었어. 그럼 가운데 X는 뭐라고 써? 얘하고 얘를 합한 거를 이루나는 거. 이렇게 써서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지? 등비 중항은 세수가 등비수열일 때 X는 뿔마 루트 AB.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그냥 루트 AB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요거랑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루트 AB. 어디서 봤니? 산술기하에서 봤지? 산술기하가 2분의 A 더하기 B. 물론 AB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다 루트 AB. 양변에 2 곱해주면 A 더하기 B가 2 루트 AB.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평균은 등비 수열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산술기하의 식이야. 엄밀하게는 하나 더 있어. 우리 교과 과정에 빠져가지고 얘기 안 했지만 조화중앙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런 또 사실은 하나 더 있어. 조화중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교과 과정 빠졌으니까 우리는 알 필요 없고요. 자, 어쨌든 연속한 세수가 등비 수열이다. x제곱은 ab다. 이렇게 식내면 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 문제 볼까? 992번. 자, 이 x와 x 플러스 12, 9x가 전부 양수래. 그 얘기는 뭐다? 공비가 0보다 큰 거야. 자, 어쨌든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식 어떻게 내는 거다? x 플러스 12의 제곱이 4 곱하기 2하고 같다씩 내면 되는 거야. 자, 해볼까? 자, 992번 식 내볼게요. 그러므로 가운데 거의 제곱 x 더하기 12의 제곱은 앞에 거 x 곱하기 뒤에 거 9x가 되더라. 자, 요거 식 낸 다음에 x 구해볼까? 자, 해보자. x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12의 제곱 144지? 얘가 9x의 제곱이야. 이렇게 넘길게. 8x의 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144는 0이야. 그러면 8로 나눠주면 x의 제곱 8, 3, 24 나누기 얼마냐? 8, 1은 8 8, 1은 8 하면 8, 8, 64 나오니까 6, 3으로 돼야지. 앞으로 하면 x가 마이너스 3 또는 6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래서 6이다 해서 구하면 끝나는 거야. 별거 아닌 거지? 그냥 연속한 세수가 등비수열이다. 등비중앙으로 그냥 식 세워라. 그 말밖에 안 되는 거니까 간단한 거라고. 자, 그 다음 보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7이고 곱이 8일 때 가장 큰 수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 아까 비슷한 거 나왔죠? 자, 연속한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아까 연속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는 세수를 a-b, a 더하기 b 이렇게 나서 전부 합했을 때 d가 없어지도록 보통 식을 놨었어. 등비수열에서는 굳이 그럴 거 없고 그냥 이렇게 둬. a, ar, ar 제곱 그냥 이렇게 둬.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7이래. 좀 세수를 이렇게 두고 자, 합이야, 합. 합이 얼마라고?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얘가 얼마라고? 7이라고. 그 다음에 곱이 8이래. 자, 그럼 곱한 거니까 이거 전부 곱한 거지? 곱하면 a가 3개, a 3승, r이 하나, 둘, 셋, r이 3승. 얘가 얼마냐면 얘가 8이야. 자, 이거 연립하는 얘기야, 결국은. 어떻게 하면 연립이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가만 봐봐. 여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R에 3승이라고 쓸 수 있잖아. 걔가 8이야. 그러니까 AR은 얼마니? 2라는 거 알 수 있지? AR이 2야. 그럼 얘가 2라고. 그럼 잘 봐. 얘가 2야. 그러면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가 2니까. A는 뭐야? R분의 2지? R분의 2와 AR이 2니까 2R이라고. 이렇게 세수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뭘 물어봤냐면 가장 큰 수가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내자. 여기에서 여기 할 수 있나? 자, R분의 2 더하기 2R. 얘가 얼마라고? 여기서 이제 양변에 R 곱해가지고 식 내면 되겠지? 여기 찍히는 건 모르겠다. 양변에 R 곱할게요. 없어지면 여기 5 나오고, 양변에 R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2R 제곱, 요거 2R 제곱, 여기 5R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5R, 여기 R 곱하면 더하기 2. 0 나와서 얘를 1, 2로 넣어야 되니까 R은 2분의 1 또는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아까 등차수열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2분의 1과 2는 사실상 같은 거다. 왠지 알아? 처음이 3이야.
2 곱하면 6, 그 다음 2 곱하면 12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처음이 10이야. 공비가 2분의 1 해서 6, 그 다음 2분의 1 해서 3. 같은 거야, 같은 거. 제일 작은 수로부터 출발하면 공비 2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제일 큰 수로부터 생각하면 공비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결국은 같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어쨌든, 공비가 그냥 2라고 쳐버릴게. 그래서 작은 숫자를 가장 먼저 놓고, 그 다음 튀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R이 2래. 자, 근데, 여기 R이 2잖아. 그럼 A는 얼마야? A는 1이지?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A가 1. 그 다음은 AR이니까 2. 그 다음에 AR 제곱이니까 4. 이렇게 재수가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1010번 하나 생겼구나. 아까 같은 유형인데, 1010번까지 풀자. 1010번까지 풀고 한 7판 치운 거니까, 잠깐 또 끊었다 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N이 30, SEN이 50, S3N이 하고 뭐라고 했지? 그러면 SN은 아직 설명을 안 했구나. SN은, 자, 합공식을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잠깐 끊어야겠다. 그러죠.